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청와대 회동이 다시 추진이 됩니다. 당초 청와대는 21일에 이제 좀 만나자라고 통합당에 제안을 했는데 거절을 당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통합당 이에 대해 공식적인 제안 없었다라고 반발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싸늘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만 김종인 위원장이 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1대1 회동이라면 좀 만날 수 있다라고 역제안을 했고 이를 또 청와대가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상황이 계속해서 반전되고 있는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조건부이긴 합니다만 청와대와 만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배경부터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처음에는 저는 최재성 정무수석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공식적인 이 진행 절차를 밟지 않고 본인이 예방한 자리에서 대통령이 한번 만나자고 했다. 이 발언을 정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추진으로 받아들일 사람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통합당에서 확실하게 규명을 잘 한 것이고 1대1로 만나는 부분은 사실 제1야당 당수와 대통령이 직접 만나야 뭔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고 구체적인 정책, 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나 손학규 당시 바른미래당 대표,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등 같이 만났을 때 어떤 총국이 벌어졌느냐. 손학규 전 대표가 황교안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웃지 못할 그림이 펼쳐졌거든요. 결과적으로 군소야당의 당대표들이 본인들이 주목을 받기 위해서 대통령과 이야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를 공격하는 그러한 어떤 참사가 다시금 되풀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모이는 당대표 회담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 같고요. 1대1로 만나게 되면 대통령도 부담이 있지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뭔가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부담은 마찬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절반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떠안고 이같이 위기적인 국면에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협치를 이뤄갈 것인가 의미 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요. 미래통합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고 여기에 청와대도 환영 의사를 밝힌 만큼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회담의 형식을 놓고 줄다리기 할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대1 회담을 하겠다.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는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한번 단독 회동이면 만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꺼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은 실무 협의 좀 착수를 해보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반긴 이유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는 또 단독 회동이 성사될까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없을까요? 일단 두 가지,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독 회담이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진 않아요, 저는. 그럼 기본적으로 청와대가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발언 예컨대 못 만날 이유가 없다. 단독 회담이고 주제가 정해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도 잘하신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청와대 입장에서도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은 상당히 안정감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법 문제라든지 법안 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여야가 충돌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 국민이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고 또 지지율도 사실은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 보니 결국 떨어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럼 그걸 다시 상승세로 꺾기 위해서는 협력하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야당의 이제 지도자와 만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야당도 대통령을 만나서 야당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정책적으로 어떤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 것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윈윈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요.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도 뭔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고 야당의 입장을 뭔가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야당의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 의석수로 보면 국회에서 상당히 좀 존재감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이제 대통령과 아니면 야당 당수가 만난다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야당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통령 입장에서 사실은 야당과 만나서 협치하고 협의하고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대통령 지지율이나 아니면 청와대에 대한 안정감을 좀 키워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마 윈윈 차원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단독 회동을 한 것은 지난 2008년 4월에 홍준표 대표와 만났던 이후 지금 2년여가 흐르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단독 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또한 어떤 의제를 다루고 국민들에게 어떤 안을 내놓을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오늘 광주를 찾아갔습니다. 취임 후 처음인데
5.18 민주묘역을 찾아 참배했습니다. 추모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한 이제까지의 여러 가지 일과 관련해 이 5.18과 관련된 또 정치인들의 이 당 소속 정치인들의 망언 등등이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를 했는데 자, 이 같은 부분을 장 평론가님께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80이 넘은 노구의 김종인 위원장이 무릎을 꿇고 또 울먹이면서 이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사죄하는, 특히 본인 같은 경우도 소극적 가담자였다, 역사의 법정에서 죄인이다라는 말까지 하는 것은 네.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미래통합당이 최근 호남 끌어안기 행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해 지역의 봉사활동 같은 경우도 한 번 갔다 오고 마는 요식 행위가 아니라 주호영 원내대표가 아예 1박씩 하면서 진두지휘를 하기도 하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의원들이 봉사활동차 내려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저걸 정치적 쇼라고 받아들일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라도 뒤늦게 미래통합당이 이 호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네. 또 끌어안기를 시도하는 것, 칭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이고,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호남의 지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정무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남아있는 재보궐선거나 또 굵직한 대선 등에서 호남 민심의 외면을 받고서는 사실상 선택받기가 어려운 것이죠. 민주당이 영남에 공을 들였던 것처럼 네. 이제 한국당, 통합당 같은 경우도 호남에 공을 들이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 첫 단추를 김종인 위원장이 참 잘 깨웠다. 저는 이 장면만으로도 사실 김종인 비대위가 본연의 역할은 다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두 번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과거에 이 5.18과 관련해서 막말성 발언을 한 인사들 징계를 받았습니다만 그 징계가 다소 뜨뜻미지근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선거 국면에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강성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네. 그러한 막말성 발언이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이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얼마나 단호한 조치를 취하느냐가 남은 과제일 것이고, 네. 김종인 비대위도 결국에는 바뀌게 되겠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서도 이런 호남 끌어안기의 진정성 있는 행보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역시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의해가면서 지켜봐야 될 사안일 것 같습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취임 전부터 과거의 잘못에 대해 분명히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라던가 주호영 원내대표 등등 지도부의 지금까지의 여러 가지 발언이라던가 행동 등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또한 정치 공학적으로는 호남 지역 민심을 끌어안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행보다, 이런 분석도 나오긴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정치적으로. 네. 그러나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저렇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저렇게 막말한 거, 또 5.18 유공자들 지금까지 보세요. 5.18 유공자들 얼마나 пт멸을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 유공자 아니라고 하고요. 국가돈 빼나간다고 그렇게 막 폄훼했던 김순례 의원이나 또 의원 있었잖아요. 그 전에 그 5.18 폄훼를 했던 의원들, 이런 분들 생각하면 정말 그러니까 광주에 있는 분이나 호남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통합당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가서 그거 사과하고 바로잡겠다고 하고 막말하지 않겠다고 하고 그렇게 한 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저는 이런 행보가 통합당 의원 전체에게 그대로 다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봐요. 네. 장희찬 평론가 아까 지적했잖아요. 이러고 나서 또 나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이상한 소리 하거나요, 막말하거나 또는 또 5.18 유공자들을 폄훼하거나 또는 북한군이 들어왔다고 하거나 이런 얘기 또 하면 그럼 이 진정 있는 사과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저는 그래서 중요한 건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호남을 끌어안기 싫은 행동을 한 것은 출발점에서는 잘한 거다. 다만 이게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네. 통합당 전체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봐야지, 혹시나 누가 또 예전에 그런 사람들처럼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거나 아니면 5.18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요, 이런 모든 행동과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돼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한 건 진정성 있게 이런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게 필요하고 네. 통합당 전체가 이런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 그래야만 지금 현재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했다는 이 접근이 좋은 열매로 결론을 맺지,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리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른 통합당 의원들이 좀 깨닫고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에 통합당에서 내놓은 정강 정책도 그렇고요. 오늘 보여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행보도 그렇고요. 앞으로 통합당의 과제는 정말 진정한 변화를 당 내에서 얼마나 도출해낼지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도 됐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